정부의 모든 잘못이 있느냐, 그렇게 선전선동을 주도했던 단체가 미시 USA라는 단체고, 거기에 주도자가 린다리라는 여자인데, 이 린다리 역시 제가 영상에서 거기에 있는 북한 공산당과 연계가 되어 있고, 좌파 중에서도 완전한 종북단체, 거기 평화합이라고 해서 정대협의 해외 지부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근데 이 여자 보고 종북이라고 했는데 종북이 아니다. 그래갖고 지금에 있는 좌경화된 판사가 그 여자가 고소한 이겼다고 손을 들어줘서 우파 쪽에서 벌금을 물게 생겼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북을 종북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참 이게 송길동 시대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린다리가 앞장서서 세월호 선동을 하고 뉴욕의 그 광고 게시판에 세월호 침몰되는, 대한민국이 침몰됐다라는 아주 정말 국격 떨어지는 광고를 하죠. 성금을 모아서. 그 성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북한에서도 나오고 거기 좌익단체들의 후원으로도 나옵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돈을 받느냐?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시 USA가 일개 여성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다. 여성들이 유아용품 판매하고 뭐 이런 중고용품 또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사이트다. 이건 종북 사이트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 미시 USA를 만든 그 단체의 배우를 영상으로 또 글로 오래전에 올렸었습니다. 한 2년이 좀 넘습니다. 세월호 사건 한참 왔다 갔다 하고 선동이 시작될 때였으니까 제가 그걸 해보니까 그 당시에 분당에 본사를 두고 있는 헤어루마이라는 유아용품 판매 회사 사장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헤어루마이라고 치시면 아마 구글링에 제 자료들이 많이 뜰 겁니다. 거기에 대표를 지내고 있는 애가 5천만 원인가에 미시 USA를 인수받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거의 중국 세력을 확장해 나간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윤창중 그때 대변인 그 사건 때도 어마어마하게 선동을 했었죠. 정말 그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자료들을 올리고 이거 너희들이 선동에 속는 거다 라고 했는데 참 신기합니다. 그 단체를 만든 대표가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연대에서 학생운동이 아닌 종북운동을 했었고 마르크시즘에 심취해 있었던, 본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해서 추측하는 게 아니라 한때는 이렇게 마르크시즘에 심취해 있었다 라고까지 본인이 인터뷰 기사에 쭉 써놨던 그 자료들 다 올려놨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 단체가 종북단체가 아닙니까? 우연히 거기에서 윤창중 대변인의 어떤 왜곡을 했고, 우연히 거기에서 세월호 단체에 왜곡을 했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가지고 괜히 유아 사이트, 젊은 엄마들 유아 맘 사이트인데 그게 갑자기 그렇게 선동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외 종북단체들의 연대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걔네들에 대해서 연결이 된 돈줄이 북한으로부터도 나오고, 그건 이제 합법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나름대로의 큰 사이트, 그리고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노길남. 혹시 아세요, 노길남? 네. 김일성 종합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노길남이 민족통신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민족통신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기 이전에,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데, 재미교포연합이라는 윤길상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걔가 북미 종북서열 1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재미교포연합이 아니라 종북교포연합이에요. 그 윤길상이 굉장히 큰 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조직도 많이 있습니다. 각 도시에. 윤길상과 북한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냐면, 북한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1인당 300불씩을 북한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그게 돈줄이에요. 그 이외에 지원금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밝혀진 거 이외에는 300불씩 받는 게 이게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노길남의 민족통신과 윤길상의 재미교포연합, 이 두 단체가 한때 한 6개월, 7개월 굉장히 싸웠었어요. 왜냐하면 독점이었습니다. 북한으로 사람을 보내서 300불씩 리베이트를 받고 그 이외에 독점으로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는 게 민족통신연합 하나, 재미교포연합 하나였는데,
노길남이가 갑자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죠. 한명수이가 총리로 있을 때 그런 간첩 새끼를 총리 공간으로 불러들이잖아요. 거기서 어떤 기밀 문서를 줬는지 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던 게 한명수이가 총리로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불러들였던 그런 유명세들을 타서 그런지 노길남이의 민족통신에게도 야 너도 사람들 데리고 와 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윤길상이와 노길남이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싸우죠. 근데 그건 북한 마음이잖아요. 이제는 노길남이도 돈 받고 윤길상이도 돈 받습니다. 걔네들이 북한에 데리고 가서 학생들이 아닌 그런 기업인들을 데리고 가서 기업인들이 섹스 비디오든 어떤 거든지 연관이 되면 그 다음부터 걔네들의 돈줄이 됩니다. 딱 잡혀서 북한이 하라는 데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해외에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에 우호적인 북한 발언을 쏟아내야 하고 조금이라도 거기에다가 걔네들한테 활동비 쪽으로라도 돈을 내야 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 기업인 제 주위에도 꽤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종북단체가 연계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몇 시나 됐죠? 얼마나 남았나요? 3시 반입니다. 3시 반이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 마치고 이제 우리 질의응답 하는 걸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화장실 가시고 싶거나 잠시 쉬고 싶으신 분들 충분히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 한국의 신은미 그러면 다 아시죠? 예전에 신은미 그러면 잘 몰랐었습니다. 2013년도 종북 콘서트 해서 황선은 누군지 아시죠? 황선의 남편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윤기진이라는 지금 민권연대라는 데 소속돼서 의장 역할을 합니다. 이 민권연대라는 것은 실천연대의 후신인데 이 실천연대의 대표가 김승교라는 변호사 새끼입니다. 이 김승교는 평생을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쳤던, 어떻게 보면 통진당의 이정희 남편 심재환보다 훨씬 더 일찍 죽어서 애국했습니다. 그 김승교 동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만든 게 민권연대. 그 민권연대의 윤기진이가 예전에 북한에서 방문단이 왔을 때 박근혜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던 새끼가 윤기진입니다. 걔 남편이 황선이에요. 부인이. 그 부인하고 어울려 다녔던 신은미. 신은미가 재미교포 아줌마 어쩌고저쩌고 하죠. 처음에 종북 콘서트를 나가기 이전부터 저는 신은미에 대해서 글을 좀 많이 올려놨었습니다. 왜냐면 재미교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라는 이 글을 오마이뉴스였나요? 100만 회가 넘었었습니다. 연재를 해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걔네끼리는 무슨 학문적 이야기로 내재적 접근 방법,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새끼들은 전부 종북입니다. 왜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봐야지 북한의 입장에서 왜 북한을 봅니까? 그러면 우리 민족끼리 핵이 되는 겁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핵 폐기를 왜 해요? 우리 건데. 방송에 나와서도 혹시 내재적 접근 방법 어쩌고 있던 얘기, 북한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면 그 새끼 이름 좀 적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그건 아주 종북 새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선동하는 놈이든지. 어쨌든 그런 글을 100만 회 조회수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후원금도 많이 쌓였겠죠? 신은미의 책, 그 책을 우수도서로 선정해서 전국에 배포한 게 2013년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이에요. 자, 우수도서로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 예전에는 문체부 소속이었잖아요. 거기서 우수도서로 선정을 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유진용, 그 배신자 새끼가 문체부 장관이 되면서 우수도서로 선정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하나 만드는데, 제가 정확한 명칭을 지금 생각을 못하겠는데 책 읽는 무슨 단체입니다. 책 읽는 도서단체인가? 책 읽는 사람들 모임인가? 이 단체에 위탁을 줍니다. 너네가 우수도서를 선정해서 우리가 그럼 선정해주면 그 돈으로, 우리 세금으로 전국에 다 배포를 해주마. 그게 몇 억이 들던 간에 그 단체의 대표가 세월호 교수라고 하는, 세월호만 나오면 무슨 교수입니다. 오늘 자꾸 이렇게 기억이 안 되는데, 그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을 까는데 아주 목청을 높여서 까는 그런 교수가 그 단체의 대표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문화연대, 이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끊임없이 외치죠. 또 하나 단체가 어린이 도서협회, 이게 전교조 소속입니다. 또 하나 단체가 참교육 학부모연대, 거기도 전교조 소속입니다. 그런 애들이 우수도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다 전국에 무상 배포를 한 게 2013년도라고요. 그 단체를 선정한 게 유진룡입니다. 참 놀랍죠? 신은미의 책만 선정이 됐나요? 아니, 신은미가 다니는 교회, 사랑의 교회, LA에 있는 김기대 목사의 책도 우수도서로 선정이 돼서 전국에 다 배포가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분노하지 않으면 그건 시민이 아니죠. 우리가 좌파 우파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피땀 흘려 벌어낸 세금으로 이렇게 왜곡된 역사를, 왜곡된 자료들로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시민은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지금 그런 실정이 그런데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무능론 이렇게 몰고 가는 건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무관심했었을 뿐입니다. 나름대로 예전부터 중국에 관련된 그런 시민단체에 관련된 글을 한 3,000개가 좀 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올렸는데 그나마 그 당시에는 신경조차 쓰질 않았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신경을 쓰세요. 이게 조금이라도 알아봐 주니까 너무 좋죠. 조금이라도. 이제는 신경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단체들이 있다는 걸 중도들한테 아무데나 좀 고속버스 터미널, 철도 대합실 같은 데라도 병원에라도 던져놓자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한 장만 보면 제가 대학생 한 100여 명에게 이걸 파일을 보내서 읽게 했더니 한 서너 장만 들어가면 꽤 재미가 있더라. 대학생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도급 성향을 띠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거 많이 놀랐다. 이게 진짜냐? 진짜죠. 다 기사인데. 그들이 한 내용들을 다 적은 것인데. 지금 한국 사회에 이 정도로 좌경화가 되어 있고 뿌리 깊숙이 그들의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파 단체, 대책이라고 하면 딱 하나입니다. 우파에서도 단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급하게 들어가게 된 이유를 방송에서 말씀을 자세히는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드려도 되겠습니다. 문성근이라는 놈이 제가 들어오고 이틀 뒤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제가 영성에서 인민배우 문성근이라고 올렸는데 올리고 나니까 한 2, 3일 만에 한 12만에 가더라고요. 대부분 한 50% 좌파가 들어와서 이제 욕도 하고 제가 들어올 때를 기다렸다가 들어오고 이틀 뒤에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 그 뒤에 여기 있는 그 단체들이 줄줄이 고소를 하고 있다.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일단 나갔다가 오는 게 낫겠다. 특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특정을 아직도 못했고 더 이상 진 적이 없다. 그래서 그냥 들어와서 조용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는 세력들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목적이겠죠. 어쨌든 이 책 기증운동을 할 때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조언을 주시기를 기증금액이나 후원금액으로 하면 나중에 이게 계좌에 털릴 위험도 있고 검찰이 갑자기 압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회원제 사이트로 하자. 그러면 문제가 안 된다. 회원끼리 동호회비로 내서 그 회원비를 운영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회원제 사이트를 급하게 만들게 됐고요. 거기에 10,000원 정도를 기본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회원제 사이트로 등록을 하고 회비를 내주시면 저희 계획에 10,000명 정도를 올 말이나 내년 초까지 만들어내면 대략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파도 이념기행 역사 기행 좀 하자. 좌파가 청년들을 가장 많이 좌경화시키는 것들이 역사기행입니다. 주로.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도 물론 있겠지만 걔네들이 도정내 태백산맥, 지리산기행 이런 걸 하면서 빨치산의 아픔을 같이 나누면 국군의 아픔을 같이 나누지 않고 빨치산의 아픔을 같이 나누면 누구 편이 되겠습니까? 우파 내에서도 역사기행을 좀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한 달에 한 10명 정도를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교육에 참여하고 우파의 이념을 배우려고 하는 청년들, 중년들을 대상으로 10명 정도를 선발해서 매달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 역사 발자취를 우리가 좀 기행으로 배우자. 특별 강사진도 좀 초대를 하고 마지막에 하와이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한을 우리가 좀 새겨보자. 어제 어떤 분이 그 예전에 이승만 박사님의 그 마지막 유언 같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이런 것들을 올려주셨는데 그런 마음들을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좀 깊숙이 심어줘야 될 거 아니야. 현장에 가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개발하고 활성화시키자. 그렇게 1년을 활성화시키면 120명 정도의 우파 청년이 탄생을 합니다. 또 5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10명씩 또 선발을 해서 장학금도 주자. 무엇보다도 지금 한참 시위에 앞장서고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이 안타까움에 생업도 뒤로 하고 앞장서서 시위단체를 이끌어가는 그 단체 대표들 다 같이 모여서 활동비 지원을 좀 하자. 상근자로 지원하고 젊은 청년들 디자인 잘하는 친구들 모여서 우리 1인 시위 하려고 하면 잘 못하지 않습니까? 피켓 문구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니까 ROK라는 그 단체에서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 단체 디자인은 젊은 친구들 고용해서 편의점 알바할 때 2배를 주자. 활자라는 건 이상합니다. 내가 이념의 문구를 적고 만들고 눈으로 보고 속으로 되뇌다 보면 그 이념이 내 이념이 돼요. 네. 그래서 젊은 중간쯤에 걸쳐져 있는 청년들을 우리가 고용을 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그걸로 우파 인재들을 양성해 나가자. 물론 최종적인 목표는 김기식이 같은 새끼가 국회에 들어가는 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하경이 같은 강도 새끼가 국회에 들어가고 임종성이 같은 쓰레기 새끼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라 그때부터 20대 초중반부터 정말 준비된 이념적으로 올바로 서 있는 정치꾼이 아닌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정치인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내자.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시민단체가 무엇이냐? 참여연대, 무슨 뭐 민노총 이런 데가 민주당 지지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대놓고 민주당 지지하지 않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하자는 거예요. 10만 명의 유권자가 모여서 자, 줄 서라.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 줄 서라 이거예요. 줄 안 서겠습니까? 줄 서겠죠. 그게 시민단체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젊은 청년들을 반드시 육성을 시켜서 제도권에 집어넣자. 여기 보니까 이 자유연합에서도 지금 그 일을 계속 준비 중이고 저희도 그 일을 준비 중이고 이렇게 각자의 단체들이 만들어졌다가 힘이 필요할 때는 이제 연합이 아닌 연대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단체 이름은 ROK입니다. Rock. 예. 그랬더니 어떤 분이 바로 Republic of Korea. 제가 발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이죠? 두 번째 뜻은 Running of Korea입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 그걸 의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세 번째 뜻은 Return of King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야죠. 이 중에 제가 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뭐 제 개인적인 강연이니까 개인적인 소신을 좀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고 질문을 이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파끼리 연합하거나 연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을 먼저 끌어내주자. 어떤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묶고 가자. 뭐 연합, 뭐 탄핵파든 뭐든 다 뭉치고 일단 주사파를 끌어내려야 한다. 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박 대통령을 묶고 가자는 세력은 우파가 아니다. 나름대로 이유를 대볼게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팬클럽 회원도 아니고 박사모라는 단체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탄핵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고 가야 되는 명분을 제가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자, 5.18 폭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모르세요? 5.18 폭동이 왜 일어났는지 혹시 모르세요? 예. 김대중을 석방을 합니다. 김대중이 왜 갇혀 있었습니까?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갇혀 있었습니다. 왜 내란죄였습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시고 임시로 내각이 섰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 다 제가 정치 의견을 다 빼고 지가 뭔데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최규하 내각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퇴하라고 하면서 지가 나름대로 내각을 구성했어요. 물론 섀도우 캐비넷은 어느 정부나 다 있습니다. 비상사태, 예를 들어 아웅산 사태 같은 때 내각이 다 사고를 당했다. 그럼 임시 내각이 운영돼야 되니까. 근데 그건 정부에서 할 일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그건 정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일기에 야인이 왜 지가 뭔데? 유시민 넌 장관하고 이철 너는 뭐 하고 이런 내각을 구성하냐고요. 그럼 반역죄가 맞죠. 어쨌든 사형을 받았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을 받은 놈을 석방하라고 외치기 시작한 게 5.18 폭동입니다. 처음 등장한 구호가 딱 두 개예요.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 김대중을 석방하라. 무슨 민주는 개 나발.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대권을 찬탈한 문재인이가 어쨌든 지금 한국의 대권 자리를 잡고 있는 이유는 죽은 노무현을 팔아서예요. 노사모의 세력, 노사모의 이해찬, 그쪽에 문성근, 이쪽에 있는 노무현 재단에 연대되어 있는 단체들과 시민단체끼리 연대된 통일맞이 이런 연대체들이 어마어마한 아주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이가 밝혀진 것만 93억인가 먹고 자살했죠. 그런데 그 노무현에 대해서 미화를 시작하고 바보 노무현, 무슨 노무현 해가지고 노무현의 묘지기로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게 문재인 아닙니까? 죽은 새끼도 팔아서 대권을 잡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서 투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분을 버려야 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만약에 박 대통령이 주사파와 조금이라도 협상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타협을 한다면, 그런데 신랄같이 타협하지 않고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러나 나라가 걱정이다. 여러분들밖에 없다 하고 옥중투쟁을 이어가고 계신데 그분을 묻고 가자고요. 박 대통령의 업적 제가 60가지를 나름대로 추려서 영상으로 만들면서 진짜 가슴이 뭉클뭉클했어요. 그 많은 시위와 그 많은 반대, 그 많은 하물며 여당이라는 속에서도 김무성, 이재호 이런 개새끼들, 유승민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업적들을 이뤄냈는지 그 영상 제발 꼭 보세요. 기사 자료까지 근거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무능하다고 몰고 가죠? 묻고 가죠? 뭐가 무능합니까? 그분이 목숨 걸고 전교조를 조지고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사상 최초 시민단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그 당시 공안 수사 중이었던 간첩사건, 제가 여기서 얘기 못합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조만간 터져 나오겠죠. 혼자 피 튀기면서 싸울 때 묻고 가자고 했던 새끼들 다 뭐 했냐고요. 죄송하지만 원로회의 이제 나와서 누굴 뽑아라, 누굴 지지해라, 박근혜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자결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누릴 거 다 준다고 이제 와서 아니 세상에 박근혜를 얘기하면 안 된다, 이제는 다 묻고 가야 된다, 중도가 그런 거 싫어한다, 자결을 하시라고요. 할복하기 싫으면 링기를 맞을 때까지 단식이라도 하세요. 여러분들이 탄핵이 정말 나라가 위험해서 애국민들이 나와서 3월 10일 날 돌아가실 때 당신들 뭐하고 계셨습니까? 원로회의라는 말 자체, 정말 그런 말을 쓰려면 좌파 원탁 회의처럼 거기에 있는 함세웅이, 한상렬이, 이런 문익환이 이런 새끼들처럼 목숨 걸고 앞장서서 한번 아스팔트에서 싸워보시고
당신들이 원로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면 이렇게 시민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 생각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묶어가자, 이건 우파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외 세력은 얼마든지 연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이제 뭐 잠깐만 쉬세요. 제가 그냥 여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